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서울 각 자치구별로 아파트 가격을 매매, 전세, 평당 가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430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기셔서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발표 자료는 설명란 링크를 보시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서울 평균 이 가격 4,083만 원인데요. 이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뷰어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했을 때 2003년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얼마가 거래됐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평당 5천만 원 초과하는 곳부터 평당 2,600만 원 이하인 곳,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맨 위랑 맨 아래랑 한 2배 정도 이제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5천만 원 넘는 곳, 이게 총 5군데가 있는데요. 강남은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3개 지역이고, 강북은 용산과 성동, 이렇게가, 그러니까 총 5개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평당 5천만 원 넘는다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당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인 곳, 이렇게 보시면은 이 왼쪽에 마포, 양천, 영등포, 그리고 오른쪽엔 광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쳐진 평당 5천만 원 넘는 곳에 인접한 곳,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준인 평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인 곳은 어디냐? 지도에서 표시해 보면은 맨 왼쪽 강서구, 서대문, 종로, 성북, 동대문, 중구, 노원, 강동 등등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서 보셨을 때 빨간 곳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주황색 연결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곳들이 대부분 파란색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원구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매매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는 약간 미치지만 이 다른 곳의 평균을 좀 따라가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록색 글씨로는 평당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지역인데요. 이 동서남북 각각 하나씩 이렇게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왼쪽 위에는 은평, 왼쪽 밑에는 구로, 그리고 관악, 중랑구, 이렇게가 이 평당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평당 2,6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이제 낮은 수준으로 기록된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아래쪽에는 금천구가 있고 위쪽에는 강북구와 도봉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도강 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가끔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격의 수준이 여기는 2,500만 원 정도 강북과 도봉이 형성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평당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점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 가격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그 다음에 볼 것은 전세 가격입니다. 지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3천만 원 초과하는 곳은 빨간색으로 썼고, 그리고 평당 2천에서 3천, 평당 1,500에서 2천 각각 이렇게, 그리고 맨 아래는 평당 1,500만 원 미만, 그렇게 봤을 때 맨 위에 빨간색과 맨 아래 파란색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평당 3천만 원 넘는 곳은 어디 있냐 라고 봤을 때는 역시 강남 3구가 이 전세 가격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억력 좋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니 강사님, 아까는 분명히 여기 용산이랑 성동구는 매매 가격이 평당 5천만 원 넘었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평당 2천만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기록된 곳은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용산과 성동구가 이 전세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요 강남 3구에 이렇게 좀 뒤처지지 않았지만 이 전세 가격은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로는 평당 1,500에서 2천만 원 수준인 곳,
이 서울에 아까 매매 가격이 그 중간 수준인 거 있었잖아요.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의 가장 낮은 수준인, 그러니까 평당 1,500만 원 미만인 곳은 나머지 지역인데요. 역시 아래쪽에는 금천, 위쪽에는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는 매매 가격이 노도강에서 노원구는 빼주세요, 노원구는 훨씬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노도강이 다 이제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도 이 지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매 가격을 받고 전세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율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뭐 매매가의 뭐 70%다, 80%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약간 역산을 해서 이 매매 가격이 전세가의 몇 배인가, 그래서 뭐 전세가의 2배다, 뭐 1.5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크게 3개의 그 영역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표현된 곳은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2배를 넘는 곳, 그러니까 2.0을 초과하는 곳. 그리고 B 지역은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1.8배를 넘지만 2배는 안 되는 곳, 이하인 곳, 딱 2배까지. 그리고 C는 1.8 미만인 곳. 이렇게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2배를 넘는 말 그대로 좀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비싼 지역이다 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양천, 영등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들어가고, 용산구, 성동구, 여기는 전세값에 비해서 매매가가 2배 이상 된다라고 하는 지역인 거고요. 양천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영향으로 이 기대감이 많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등포는 영등포 전체가 아닌, 여기서 보면 이제 여의도가 영등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도 약간 동떨어진 노원구가 2.12,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 그러니까 이 성동구보다 이 비율로 따지면은 매매가가 전세가의 2배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원구 역시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가 전세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강남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몰리는 곳이 노원구인데요.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인 전세가의 1.8배부터 2배 정도 되는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아까 중위값으로 이제 매매가가 형성된 곳이 대부분 이렇게 오렌지색 글자 또는 이 파란색으로 써진 이 나머지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써진 곳은 1.8 미만,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2배를 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고 해가지고 이 간격이 좁은 곳 있잖아요. 이런 지역, 그러니까 갭 투자에 용이한, 접근할 만한 지역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전세가 비율, 그러니까 서울 평균은 2.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적 2.0 초과하는 곳 시 워낙에 이제 비싸게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이게 평균값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B 지역,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써진 곳 정도면은 매매가 전세가를 비교했을 때 그냥 대충 2배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매매 가격을 받고 전세 가격 그리고 그 비율을 봤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제가 이 뇌피셜 좋아하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 서울의 어떤 상승 패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강제 자치구인데요. 가장 먼저 이 상승이 시작되는 곳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그러니까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이 세 지역이 어떤 지진으로 봤을 때 그 진앙지라고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떨림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이 서울에서 가격이 오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인 세 지역에서 먼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게 굉장히 어떤 풍향계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게 점점 서울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만약에 대치음마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기타 지역도 상승의 기대감이 좀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파동이 흘러가는 곳, 파형이 흘러가는 곳은 이렇게 화살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양천구, 또 여의도, 성동, 송파 이 지역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동그라미 친 지역에서 상승이 시작되면은 바로 연결해서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도 또 노원이 또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은 갑자기 노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뭐 하는 어떤 개연성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개연성은 또 별로 없고요. 그냥 여기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여기가 오른다라고 하면 오르겠구나. 그런데 자금적인 면을 측정해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그나마 서울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다 라고 선택하는 지역이 노원이기 때문에 용산, 서초, 강남 이렇게 오르면은 그 다음에 바로 해서 연결해서 노원 지역이 오르는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웨이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용산에서 한번 마포로 영향이 가고 마포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영향이 가는, 그러니까 여기 이 초록색 동그라미 쳐진 곳이 2번 타자, 3번 타자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가 1번 타자고 2번 타자는 요 옆에 지역들, 그렇죠? 그리고 3번 타자는 이 초록색 지역들. 이렇게 해서 서울이 약간 그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게 이렇게 핵심지로부터 찬찬찬찬찬 이렇게 일정한 어떤 계단식으로 좀 상승이 된다. 마치 호수에 이렇게 돌 떨어뜨렸을 때 파동 가듯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강남 용산이 상승하면은 상승세가 전이가 되고 이 전이는 역시 기타 지역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지역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동그라미 쳐지지 않은 나머지 지역까지 다 이제 상승세가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1차 이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부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 상승세에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승세가 계속 폭등세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정부 정책이나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패턴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상승의 풍향계라고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들이 오르면은 나머지 지역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그 반포레미안 원 베일리 여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신축 분양하는 곳이 뭐 45억 원, 그러니까 32평이 45억 원에 거래됐다, 46억 원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50억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어떤 상승세로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 더해서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같은 어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이 또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승의 어떤 그 시작점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연결돼서 이 잠실 주공 5단지,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대치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여기가 굉장히 어떤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이 두 지역을 항상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이 지역들이 만약에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지역들로 이제 전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요 지역을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요 풍향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제 예측과 의견은 당연하게도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는 2023년 7월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뭐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했을 때 아마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판단이라든가 비율 이런 것들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미리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